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왕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어느덧 또 주말이 또 성큼 찾아왔네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월요일에 휴장이 있어서 더욱 좀 빨리 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주간 한번 좀 복기를 해보자면 옵션 만기일이었던 목요일에 이제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우리 지수가 좀 하락을 했었죠. 목요일을 빼면 그 외의 날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 넘게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도 연이어 이제 악화가 됐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은 했는데 다우지수 8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오늘 좋은 정보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나눠볼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머니왕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볼게요. 머니투데이 베스트 어드바이저시죠. 좋은정보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네, 그냥 뭐 녹록지 않게 지난 것 같습니다. 바쁘게 지내셨군요. 예, 예. 저 그러면 오늘 또 저희가 한번 타이트하게 한번 달려볼게요. 네. 이번 주간 시장 일단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분석부터 저희 한번 나눠볼까요? 네,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만기일도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영향권이 접어든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간 단위로 말입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괜찮았는데 우리 개인 투자들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코스닥이 음선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녹록치 않은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지수는 숨고르기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좀 슬림화되기는 했지만 종목별 시세는 계속됐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은 뭐 전력 인프라 섹터, 그 다음에 또 화장품에서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거든요. 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간밤에 좀 나스닥이 비교적 괜찮은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뭐 1% 정도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게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 좀 많이 내렸잖아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낙폭 성장률을 관심에 둘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상승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에서는 전기차보다는 또 ESS 쪽을 이제 보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전력 인프라에서 뭐 전선이라든가 변압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ESS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화력 발전 같은 거 돌리면 바로바로 전기가 이게 송전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경우는 어떤 기후의 변화 그런 거에 따라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ESS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번 뭐 전반적으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저는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시황 전략도 전략이지만 특히 우리 개인 투자들 그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팁까지 같이 전수해 드리고 있거든요.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실까요? 예, 코스피 차트는 역시 좀 이 주간 단위인데요. 좀 이제 적산병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단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고 월봉을 보아도 제가 5월 달은 양봉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제 뭐 월 초지만 그래도 지금은 양봉이 나고 있다. 코스피가 좋은데 코스닥만 나쁠까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음선이 났어요. 그래서 음선이 났는데 다음 주는 전약 후강 좀 되면서 아니면 뭐 꼭 뭐 전약 또 이렇게 많은 조정보다는 이제 상승이라 그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굉장히 좀 코스닥이 안 좋아서 힘들게 좀 주말을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좀 용기를 가지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시장 방향이라는 거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고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래서 아까 우리 주대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항상 보면은 주가라는 것은 그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빛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은 이거 뭐 고용지표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또 스테이블에서 생각도 하지만 네. 그러면 고용지표 안 좋으면 계속 그 금리를 고금리 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뭘 기대하죠? 금리 인하? 인하를 기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작용 대 반작용. 이제 그런 것이 하면서 주가 형성을 이제 이루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모아. 경기 지표, 기업들의 실적, 사람들의 어떤 그 투자, 그 뭐라 그럴까, 심리, 수급, 하나로 나타나는 게 바로 차트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종합 예술품이고 이것이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주리 앵커님은 저거 이제 방송에 잘 모르겠지만 이 양양원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양양원 패턴이 바로 황금 맥점처럼 넘버 5인데 그 다음에 양봉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다만 이제 뭐 지난주 이번 주죠. 그러니까 거래가 많아서 이게 약간 좀 미심쩍은 부분도 있으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매콜하게 월봉 보실까요? 자, 월봉 보면은 왜 코스닥이 좀 안 좋았느냐, 월 초에. 소위 말해서 이 밑꼬리를 커버하는 거예요. 밑꼬리를 커버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을 소위 말해서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항상 외바닥은 가바닥이거든요. 그래서 가바닥에서 진바닥을 만드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는 좀 코스닥에서 이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은 항상 경계에 못 두고 만약에 저는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싸졌을 때 매수하는 게 제 뭐 소위 말해서 그 철학이자 주특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가 많이 내렸잖아요. 고점 대비.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종목으로 봐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역시 모든 그 메인은 뭐가 있냐면은 AI가 있어요. AI가 있으면서 그것을 서포팅하기 위한 뭐가 있죠? 반도체가 있어요. 그런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동하려면 AI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전기가 들잖아요. 전기가 들으면은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하나에 보통 우리가 SMR 하나 정도 갖다 붙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 SMR은 조금 이제 공기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까 말씀 빠르게 우리가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아직은 뭐 신재생 에너지도 있지만 화력이라든가 원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수송을 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딜러버리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력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발전소가 있고 그 전기를 실어다니는 인프라.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전선이 있고 변압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전선 변압기에서 뭐 재능전기도 있고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주봉이거든요. 주봉 보실까요? 주봉입니다. 그래서 HD 이거 많이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경신해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더 갈 수도 있어요. 끝났다는 단어는 아닙니다. 제가 이 종목은 사실 10월 26일 날 그때 이런 뭐 전력 인프라 얘기가 나오기 전이에요. 바로 황금 맥점에서 포착이 돼서 아침 방송, 낮 방송에서 거의 이제 300%가 오르고 있거든요. 저는 아무리 그때 물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간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때부터 탄력이 둔화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상징성을 가지면서 이제 시세를 형성했다라고 본다라면은 저는 여기서 적극 매수할 것이냐. 어제 낮방송에서 ASL 때 그랬습니다. 28만 원까지 찍었는데 30만 원까지 갈 거라고 보지만 자, 28만에서 30만 원까지 몇 프로일까요? 과거의 삼성전자를 생각해 보세요. 9만 6천 원 할 때 그때 개인 투자들이 얼마를 매수하시냐면 1조 8,800을 매수하셨어요. 그게요.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만 전자, 12만 전자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9만 6,800원일 때 우리 개인 투자분들 그때 1조 8,800을 매수하셨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뭐 제가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식에서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많이 내렸다는 겁니다. 특히 좋은 종목들이. 가장 큰 악재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저는 항상 경계 모드로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것도 외국인은 매수하지만 연기금이 계속 매도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재령중에 같은 건 잘 아시겠죠? 뭐 어제도 좀 좋은 시세 흐름이 났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들고 계신 보유자의 영역이고 여기서 뭐 적극 가담하는 것은 경계 모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따 또 뭐 재령 전기라든가 HD 현대 일렉트릭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에서 몇백 프로 났다고 계속 여러분들을 소위 말해서 야, 내가 저 못 샀는데 야, 몇백 프로 났는데 지금이라도 가담을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그때가 고점인 경우가 많았다.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주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몇백 프로 오른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자꾸 투자의 팁을 드리려고 오늘은 제가 뭐 PPT 자료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제 경험을 다 여러분께 전수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우리 저기 주례권에 화장품 많이 쓰시죠? 아, 네. 요즘 화장품 난리예요. 화장품 좀 굉장하더라고요. 난리죠. 그죠, 네. 네.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실적이 너무 잘 나왔나? 너무 잘 나왔다고. 수출도 좀 꽃이 핀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요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코로나 이후에 네. 팬데믹 이후에 작년 3월 달에 한국을 방문한 게 한 7만 명밖에 안 돼요. 여행객이. 여행객이 네. 3월 달에. 근데 그러면 3월 달에 얼마인 줄 아세요? 글쎄요. 40만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물론, 많이 늘었네요. 네. 과거에 우리가 뭐 그 있잖아요. 그 보따리상 뭐 그렇게처럼 많이 많이 쓸어담고 사가는, 그렇지는 예. 않지만 그래도 중국은 그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처럼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기본 단위가 좀 다르죠. 예. 그게 중국도 하나 일조를 했고 사실 우리 한국 그 코스메틱이요. 저는 이제 중국보다 동남아라든가 미국, 일본을 보시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소비 수준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모르겠는데 과거에 보면은 불란서제라든가 사실 그런 것들 명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국에서 좀 어려웠던 게 설화수 같은 거 히트하다가 네. 이제 그 뭐 프랑스 명품 같은 거 쓰다 보니까 이제 좀 이쪽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그것도 항상 보면 이게 사이클, 서큘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 공부 한번 해볼까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실리콘2라는 회사입니다. 실리콘2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주가라는 것은 이제 실적이 어제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294억, 영업이익이.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아까 그렇게 제가 이제 중국 그 여행객 수를 말씀드린 게 이거 한번 연결시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한 300% 정도 올랐어요.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래 한 뭐 120% 정도는 상승할 거야 했는데 그보다 시장 수요보다도 오히려 더블이 나니까 이 주가가 상한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을 보시자고요. 첫 번째,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항상 이게 저는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선점 전략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게 소위 말해서 조주의 단계라고 그래요. 횡보하다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그널이 나타나는 거예요. 매집봉이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바로 올리지 않죠. 매집한 다음에. 매집해서 오를 줄 알았는데 계획 투자를 좀 팔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단식 상승을 파도 이루고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한 다음에 점핑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항상 주가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차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늘 뉴스 나오는 거 그냥 야, 그거 좋은 거야 라고 아까 제가 경계하라는 게 그거거든요. 많이 올라온 것들 뉴스 나고 늘 방송 타고 그러면은 실리콘2는 이미 여기 얼마에 올랐냐면은 단기간에 보세요. 10,000원에서 좀 있으면 30,000원 갑니다. 3배 올랐어요. 그러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300% 올랐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미 주가는 선 반영됐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봤을 때 전력 인프라라든가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거, 화장품 이런 것들은 내일 월요일 날 음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30,000원 근처에서는 수익실현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어떤 종목을 통해서도 한번 공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다르죠? 저는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이게 좀 경기 오도록 하고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그래요. 4월달 그렇게 꼭지 찍고 필옵틱스라든가 또 그 DI 같은 거 막 방송 타고 막 회자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많이 갔거든요. 35% 빠졌어요, 기본이. 항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변동성도 그러니까 저점에서 남들이 안 볼 때 매수하고 또 매도할 때는 매도하셔야 된다. 진정한 수익이라뇨. 그냥 이런 것도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려요. 현대일렉트로 몇 배, 300%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근데 그거 진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물론 계시겠죠. 항상 주식은요, 저는 추구하는 게 그겁니다. 뭐 저는 전공도 외람되면 경영이고 보편 타다하고 합리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신기루고 애들일 뿐이에요.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적어요. 예, 그래서 1,000명이면 1명 정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추측입니다. 100명이나 또 1,000명에 1명 정도 그 들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편 타다운 수익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투자의 팁을 드리는 것은 진짜 매도할 때는 매도하셔야 된다. 매도의 그런 시그널은 어디서 나오냐? 빨간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색이 나올 때 이게 과열권이거든요. 이때 늘 뉴스 타고 그냥 방송해도 이게 시청률이 올라가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누구나 다 관심사니까. 시청률하고 여러분들 그 개인 투자들 수익하고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요. 누가? 이럴 때는요. 절대 방송 안 나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우리가 매도하는 이런 전략들은 좋겠고, 왜 반도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느냐? 자, 반도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게 뭘까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아까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로 보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게 가장 이제 주봉입니다. 이때가 꼭지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봐요. 5,217%까지 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어디까지 빠져요? 이것도 4,300% 빠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조금 구멍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승이 계속 일어나죠. 근데 이때는 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대해서 다 장밋빛 전망입니다. 예. 그런데 이때 보면 이게 피리침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피리침을 음봉을 맞고 이게 빨간색이죠? 이때부터는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왜 이렇게 오를까요? 여러분들 뉴스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반도체가 어떻고 다 아시는데 제가 팁을 알려드릴까요? 상승이 많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것은 이게 소위 말해서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주네키들 가출한 적이 있어요? 가출이요? 그냥 있어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예. 가출 아니고 이미지 관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사춘기 때는 이제 좀 부모님한테 약간 이제 조금 맞아요. 반항아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네 집에 이제 멀리 다른 동네 갔었어요. 멀리 갔었어요. 그래 그때는 이제 좀 기분 따라서 이제 갔지만. 네.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러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귀소 본능, 회귀의 본능이에요. 주식도요. 자, 아까 제가 이 차트 한번 다시 한번 잡아주실래요?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서 기존 운동을 계속 하려는 그런 게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먼 길을 갔을 때 다시 귀소 본능, 또 회귀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귀의 작동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말하자면은 이격 조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거 왜 오를까요? 보통 이럴 때는 좋은 얘기 안 나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렇게 내렸을 때 사면 이때가 수익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거 자꾸 이제 제가 투자의 팁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선 3개 정도 나오면서 이격 조정이 끝나니까 터닝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주로 보자.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올랐어요. 그럼 종목으로 볼까요?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참 우리나라가 부러울 뿐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안 돼.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맨날 뭐 사람 잡는 반도체 뭐 그런 거 얘기를 했을 때 TSMC 같은 거 지금 글로벌 이야기하고 가고 있잖아요. TSMC가 4.53%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TSMC가 4월, 나는 그 한 달 실적 발표한 거 처음 보는데, 분기도 아니고 4월 달에 매출 60% 올랐다고 그래요. 그 TSMC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이제 3나노 2세대가 가요. 그것을 3N이라고 그래요. 알파벳 2. 예,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 애플도 결국 AI 칩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만든다고 그러네요. 그것이 다 반영의 주가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꾹 쥐어보시자고요. 물론 엔비디아도 아주 올랐지만 새롭게 또 라이징 스타로 부각하는 TSMC를 봐야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봤을 때 우리 지난주 많이 반도체 종목들이 내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저는 이럴 때 매수 포인트로 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음 주는 테크니컬 리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그냥 함께 공부해 보시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에서는 아까 그런 것들 많이 올랐고 차라리 좀 매크로한 관점에서 원전이라든가 그다음에 ESS 쪽을 보는 쪽도 괜찮다. 마지막 화장품에 대해서 많이 올른 거 아까 제가 실리콘투라든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저는 많이 올르면 막 겁나요, 솔직히. 바보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나는 그때 뭐 수익 뭐 그렇게 우리가 결국 주식하는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저 못 잡으면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Fear of 빨리 missing out. 지금이라도 가야 그렇지. 뉴스 타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방송에 뭐 충청도 사투리 잠깐 써볼까요? 네. 안달 납니다. 환장합니다. 사고 싶어서. 그래서 네. 저는 그럴 때는 항상 그 저항 세력이 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는 많이 내렸다.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 아, 반도체는? 네. 그래서 저는 잘 알거든요.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고 그러는 거. 그래서 한번 다음 주는 반도체도 봐야 되고 두 번째 또 네. 화장품을 보았을 때 화장품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 다음에요? 그것 좀 연결되는 거. 아까 여행? 여행도 되죠. 네. 근데 여행은 요즘은 미용기기. 미용기기도 되죠. 네. 근데 미용기기도 많이 올랐어. 그리고 최근에 위택 같은 것도 뭐 유상증자 한다고 그래서 시간에 상한가 받고 그래서 네. 그건 좀 많이 올랐고. 뭐가 있을까요? 아까 중국 여행객이 3만에서 40만 된다고 그랬거든? 네. 면세. 아, 면세. 네. 차라리 저는 면세점 차트들을 보게 되면은 못 오르는 게 많아요. 아, 제가 그게- 해외여행을 안 간 지 너무 오래돼서 면세를 생각을 못했어요. 자주 좀 다녀오세요. 그럴게요. 그래서 그 면세점 그런 관련 쪽 차라리 난 화장품을 사느냐 조금 한테부터 주시고 면세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살펴봤네요. 네,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주도주인 반도체가 사실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화장품주는 조금 이제 과열이 됐을 수 있으니까 한창 올라갈 때 함께 타시는 것보다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밑에서 좀 여유롭게 매수하는 관점 길러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 저희 이번에는 또 황금 맥점 포착주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네. 일단 뭐 참 시장이 녹록지 않아서 뭐 이번 주는 이렇게 뭐 딱히 제 소위 말해 가는 놈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놈이 가는 것은 황금 맥점 많이 포착이 안 돼요.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들 몇 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재료용 전기입니다. 재료용 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따 뭐 저 심화 시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많이 나오죠. 근데 최근 게 이번 주 포착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상승 다음에 양선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음선이 나옵니다. 이게 역전된 망치 다음에 도지 음선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장 안 좋은데도 이렇게 횡보하면서 또 금요일 날 슈팅이 나오면서 이번 주 한 19% 상승이 났습니다. 예, 이 정도 한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우진 엔텍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실 뭘 보시라고 그랬냐면은, 예, 전력 인프라를 볼 때, 물론 뭐 가온전선이라든가 저도 그 차트 보면서, 야,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안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강세 잉탱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주 이것도 25% 올랐어요. 차트는요, 화려하지 않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25% 수익이 나는 거고요. 제가 참 하나의 이제 그 투자의 그 팁을 말씀드리면, 우리 개인 투자들이 쉽게 해서 눈에 자주 들어오고 그래 밟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나 저 지금 따라가야 돼.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돼. 그래서 개인 투자에 딱 걸리들기 쉬운 게 급등 차트예요. 많이 오른 것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들은 운 좋으면 올라갑니다. 많이 급등한 차트들이, 아까도 가온전선 같은 거 급등 나왔을 때 저는 그냥 보고만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구나 느끼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가만히 보실까요? 다 이럴 때 양양한 패턴, 황금백점 전략 넘버5, 그 다음에 또 양양한 패턴, 이 마디마디 공략하면서 매도할 때는 매도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하면 1200, 300주를 살 수 있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인텍 한 25% 올랐고, 그 다음에 흥화해운도 있어요. 자, 흥화해운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그 컨트리 리스크 중동 그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이때 따르면 안 돼. 이때 제가 다 압니다. 이 수익 낮다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제 또 소위 말해서 내가 못 사면 이거 좀 소외돼 그래서 많이들 또 쫓아다니시잖아요. 이게 얼마 빠진 줄 아세요? 50% 빠지는 거예요. 하락 10파동에서. 그럼 누가 수익 반응이 잘 것이나요? 바로 이럴 때, 내렸을 때. 그리고 특히 이것도 보세요. 제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 좀 눈싸움이 있으시면 우리 시청을 잘 아실 거예요. 좋은 정보 방송하는 황금백점은 대한민국 상위 5% 분들이 기초하는 양양한 패턴이구나. 엮는 그런 도지 캔들이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양양한 패턴? 그것도 13%나 올랐어요. 노란색에서는요, 뉴스 안 나오고, 야, 저거 언제 오를까? 그러지만, 이 황금백점 전략은 보통 당일에서 5일 내 여러분께 상승 흐름이라는 게 80% 이상입니다. 저점이었죠? 리스크 크지 않죠? 그러면서 13%나 올랐다. 그 다음에 코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칩도 보세요. 이거 한번 공부하시기. 이 코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신규 상장이거든요. 자, 33,800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지냐면 2만 원대 초반까지 빠집니다. 뭐가 만족돼 있을까요? 싸졌잖아요. 가격 메리트잖아요. 근데 음선 라면은 공략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제가 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참 소중한 팁입니다. 우리 머니투자 예체녀분께만 드리는 팁이에요. 네. 뭘까요? 이게 바로 30분 차트예요. 상승이 만약에 참 크게 일어났다가 장대 음선을 맞죠. 이럴 때 따지면 안 되고, 이때부터 소위 말해서 30분 차트에서 이평선 밀집이 일어납니다. 예? 밀집이 일어나서 이때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오전장 불과 1시간 만에 이것도 몇 프로 정도 올랐냐면 12% 정도 부해에 걸렸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건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내렸을 때 매수하면 단기 수익도 얼마든지 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반도체 많이 오른 종목들 뭐 추세 매매한다 해가지고 그때 뒤늦게 가담하신 분도 훨씬 수익은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또 이제 마지막에 어제 또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비슷한 건데요. 우리 이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 우리 어제 공략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 거기 이제 모회사는 거기죠. 거기서 이제 분리돼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선박 AS 이렇게 솔루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급등이 나고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이 역전된 망치 음선에 답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뭐 제가 다양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시장도 말씀드렸고, 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어떻게 수익이 되는 또 다양하게 제가 좀 제 경험자로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역전된 망치는 왜 좋을까요? 우리 주례님께는 질문 하나요? 네,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꾸. 아닙니다. 역전된 망치가 뭘까? 음선이. 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망치형이 거꾸로 돼 있는 거. 네, 그렇죠. 거예요? 근데 주가로 얘기하면 주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고점 형성하고 네. 하루 종일 조정을 받아서 최저가로 끝났다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종가가 최저가로. 종가가 최저가로. 네, 최저가로 끝났어요. 네. 그럼 그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그래도 하루 중에는 최저가니까 싼 싸죠. 거 아닐까요? 자, 이거 한번 차트 보세요. 30자 오늘 내가 띄워드립니다. 이거 뭐 오늘 제가 핍스에도 없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고 하루 종일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가격 메리트를 확보했죠. 이럴 때 공략하는 거예요. 운이 좋았을까요? 역시 그걸 알아채는 기관들은 이렇게 매집이 일어났네요. 바로 이런 것들이 투자의 팁이다. 하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남들이 안 볼 때 기술적 맥점, 그 황금 맥점을 잡아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또 매도할 땐 매도하시다. 고점 매도해야 여러분들 계좌가 살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좋은 정보위원과 함께 투자의 팁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화면 정리하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저희 이번에 이제 심화 시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지 위원님께 바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를 근거하는 게 바로 기술적 지표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아까 그 사이클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주식은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올라갔다 예. 그게 이제 결국 그냥 순환의 이론이거든요. 네. 그것만 잘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몇 가지 이제 뭐 지난번 저희 이 방송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황금 맥점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을 잡는 거다. 그러면서 그것이 보통 당일에서 3일 내에 뭐 좋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심화학습 하나하나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종목이에요. 3월 11일 날 월요일 아침 제가 좋은 정보의 공방 코너에서 느려먹기 반도체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에이지랜드가 있고 AD 테크놀로지가 있고 자람 테크놀로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야말로 황금 맥점위에 포착된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음선을 즐기고 윗수염 밑구리 패턴, 이거 황금 맥점 전략 넘버 3거든요. 이평선 밀집이에요. 뭐 제가 그러면서 이때부터 3연산 왔습니다. 두 번째가 어디냐면은 보세요. 여기서 자람해서 자람 못 사면 막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포모션들을 만들거든요. 이때는 당연히 매도. 이게 피레침이 장대 음봉도.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노란색이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이때는 빨간색이니까 나한테 오지 마. 빨간색 막 혈기가 왕성한 사람을 가지고 내가 좀 싸움한다고 보면은 내가 지잖아요. 이게 지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눈이 펄해지는 거죠. 그리고 노란색은 이거 뭐 색깔은 내가 이제 구분 편하게 했는데 노란색은 뭐냐면 태임이 나를 가져가세요. 나 힘 빠졌어요. 내렸을 때예요. 이때부터 또 한 번 해서 또 한 번 상한가 갔죠. 또 양양 패턴 나오죠. 이 마디마디 실질적으로 오늘 실점에서 3번 공략을 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종목이 되겠습니다. 익히셨나요? 자꾸 이런 매매를 해서 저점에서 고점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YC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C캠도 제가 이제 시간상 이것도 양양 패턴에서 올랐고 또 최근에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또 한 번 포착이 됐거든요. 이게 상한가예요. 망치형. 그 다음에 이 전에서는 또 한 번 양양 패턴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그냥 스키핑 했냐면은 이 기간에서 있어 사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매도해야 되고요. 예,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때 여러분께 10월 26일부터 했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가시는 많지 않아요. 가장 결정적인 맥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럴 때. 또 양음양 패턴. 이럴 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저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어요. 삼화전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2월 달에 공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조금 비양심적이라면 2월 달에 공략했죠? 자, 몇백 프로 올랐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뭐 무방에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 끝까지 제가 폴라발 안에서 집중 공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좋은 시세 흐름이 됐는데 이거 하나만 더 팁을 알려드릴게요. 상승 다음에 눌리면서 또 양음양 캔들이 나오죠. 이평선 딱 튕겨져 나가는 그 그랜벨의 법칙 제3법칙에서 나오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우진엔텍 같은 거 아까 보셨지만 아주 좋은 이렇게 시세 흐름을 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상승 흐름이 좋았던 몇 개만 흥구석유를 볼까요? 다 저쯤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흥구석유는 생략하고 거의 비슷한 사촌 한국석유를 보겠습니다. 이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고 또 올랐을 때 아까 흥하형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점에서는 늘 증권 방송 탑니다. 이게 내렸을 때 양음에서 상한가 뽑았고요. 또 양음에 또 올랐고요. 쌍둥이패드 또 올랐고요. 이게 다 황금 맥점 마디마디에 포착되는 그런 자리들이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보게 되면 빛과 전자라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공부하실래요? 자, 이평선 밀집 종목을 노려라. 거기서는 윗방이 됐던 아랫방이 됐던 변화이라는 쉽다. 기업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자, 여기서 바닥 장대 양봉이죠. 음선이죠. 양양음이죠. 그 다음부터 시세 흐름이 단기간에 좋게 일어났다. 재룡전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포착된 것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 예, 그래서 이것도 255%나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전선주에서 대원여선의 최근에 좀 핫하게 올랐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참 신기하죠. 노란색에서 음봉 5개에서 포착돼서 그다음에 한 92%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낸 그런 종목이 되겠네요. 또 하나 삐아가 있습니다. 아까 배우셨나요? 이것도 바로예요. 일시업 밑거리 패턴에서 음봉 3개 다음에 역전대망치. 이게 역전대망치예요. 음선이죠. 자, 3일 동안 이렇게 내렸죠. 상한가 이때 또 55%나 올랐어요. 엊그제 또 화장품 모멘텀 올랐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좀 신기하시죠? 네, 저게 음봉이었군요. 음봉이에요. 우리 주리크는 끄떡끄떡 하시고 그러니까 좀 저도 기분이 좋으네요. 네. 더 열심히 집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AI가 있거든요. 자, 폴라리스 AI 최근 이제 AI 관련적 M&A 그 이슈에서 오르고 있는데 네. 사실 좀 퀄리티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세력들이 좀 장난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것도 황미기에 포착된 게 황금맥주에 포착된 게 양양 패턴이에요. 쉽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시세 흐름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올라갈 때 따라가면 그러니까 된다. 이럴 때 매수하시는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AS 들어가겠습니다. 네. SP 소프트가 있습니다. SP 소프트 정말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상한가 6번을 터트린 종목입니다. 예, 기업 내용 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최대 수혜주. 예, 그러면서 이때부터 상한가 5번 그리고 이게 포착된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상한가 보면서 좋은 시세 흐름이 났는데 이것은 제가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21일 날 또 얘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행사가 있거든요. 그걸 같이 무방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 3천당 제약이 있습니다. 3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굉장히 이것도 한 100% 났던 종목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바로 4월 22일 날이네 이 자리였거든요. 그러면서 한 15% 정도 올랐는데 이게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천당 제약은 제가 볼 때 한 13만 원까지는 일단 열려져 있지 않나. 이건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삼천당 제약은 조금 더 지속적인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체크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 황금 맥점을 한번 제대로 짚어볼게요. 어디에 좀 집중해서 볼까요? 종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동원 시스템스입니다. 좀 생소한 종목일 텐데 네. 그건 제가 무방을 통해서 가격 제작 제시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무방 이야기도 바로 그럴까요? 이어서 들려주세요. 많이 힘드신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도 굉장히 좀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제가 어떻게 해서 인생의 역전에 성공했고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좌를 살릴 수 있는지, 스피드소프트 상한가 6번, 머니투자에서 유일하게 접니다. 여러분들 어떤 계좌를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게요. 함께 하실 분들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2시부터 시작되니까요. 좋은 정보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좋은 정보님은 여기서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믿고 보는 분이죠. 주말에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재상 위원의 파인 시그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겠죠, 위원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제 상한가만 말씀해 주셨던 포착주들 잘 살아있는지 이야기도 네. 들어보고 시장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도 이제 미국 시장과 전혀 달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 시간에는 항상 지난주에 잘 갔던 종목들 그리고 거래량이 확보가 됐던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그리고 가지 못할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항상 우리가 거래량과 거래량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어떤 종목들이 갈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거래량입니다. 네, 거래량으로 해서 거래량으로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만 보고 대응을 하시면은 아마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손쉽게 수월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뭐 계속 이 시간에 벌써 4주 연속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삼화전기입니다. 네, 뭐 요즘에 AI 쪽의 전력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전기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 삼화전기가 이 저점에서 포착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5일선을 타고 가파르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행보 구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바닥에서 나왔던 거래량들, 이 거래량들이 아직까지 고점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 거래량 상황에서 고점에서 아직까지 많은 거래량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차트에서는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큰 차트로 보면은 이제 월봉상에서 우리가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전기, 전자가 붙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화전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리뷰를 드리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 우상향에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주봉상으로 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니까 약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거래가 많이 형성이 돼서 자, 보시면은 지난주에 거래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좀 많이 형성은 됐지만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이때 당시에 대량 거래들이 아직까지는 고점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미미하지만 바로 이전 주에 고점을 돌파했고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으로 봐서는 다음 주에도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지금 현재 뭐 바닥권에서 235%나 포착이 된 이후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목표가를 8만 원 정도로 다시 한번 상향을 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147억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서도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외국인 기관들은 아직까지 기대치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종목도 유사한 섹터의 그런 종목이죠.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10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도 벌써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벌써 2주인데요. 2주 동안에 벌써 거의 한 60% 이상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포착이 돼서 설명드렸을 때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셨어도 거의 7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지금 6거래를 연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AI 확장에 따라서 이런 전기와 전자, 전력 인프라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쪽에 돈이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의 돈의 흐름은 전력 인프라 쪽에 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특이할 만한 거는 자, 올라가면서 대량 거래가 이제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 자, 이런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조금 이제 경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자, 지금 이틀 동안의 움직임, 한 3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24,000원대에서 거래가 많이 줄었는데 저 구간에서 과연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6주 연속해서 양봉을 띄우면서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최고점 부근에서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리고 이 제일 일렉트릭이 상장해서 그 이전 고점이 바로 이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들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거래량이 축소가 됐다는 점, 이런 축소가 됐다는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끌어올릴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의 유사한 섹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LS 일렉트릭, 네, 이것도 지금 종목이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 대량 거래만큼이 고점에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은 이 종목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면서 현재까지 이제 뭐 11선을 이탈한 내용도 없고 그리고 신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현재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자, 이게 핵심이죠. 네,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매도 물량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LS 일렉트릭은 제가 이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작년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룹주가 바로 포스코입니다. 네,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띄었고 뭐 포스코 ICT부터 뭐 포스코 캠텍이라는 여러 가지 그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뭐 포스코 홀딩스부터. 근데 이제 올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그룹주가 바로
LS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LS가 앞에 붙은 종목들 많이 있죠. 뭐 LS, 뭐 일렉트릭, 뭐 LS 원래 아시아 전선 아시아가 LS 에코 에너지로 바뀌었죠.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LS 머트리얼도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 이런 LS가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대세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LS 일렉트릭 뭐 아시다시피 전력 기기라든지 이런 쪽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전력 기기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수급이 이어지면서 뭐 지난주에도 뭐 큰 상승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구간에 형성된 내용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밀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마 18만 원이 돌파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 22만 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 여기서 답이 있죠. 자, 이 구간에 이 높은 구간에서 우리가 거래량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은 매도가 나온 건데 이 높은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거래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서 7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고 7주 연속 양봉을 띄웠기 때문에 2주 정도 조정을 받은 거는 굉장히 견고한 조정을 받았고 지난주에 양봉을 띄우면서 다음 주에 다시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노려보는데 지금 LS그룹 관련주 중에서 아직 안 움직이는 게 LS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LS 그리고 LS 네트워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같이 보시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S 전선 이 종목을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하나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예, 대주주가 LS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LS 그룹의 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45,000원에서 69,000원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LS그룹 관련주들을 제가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또 LS가 안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온전선은 LS 자회사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45,000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50% 가까운 한 주에 50%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이 회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LS가 대주주다 보니까 이 회사가 원래 뭐 전선 지금 회사 이름이 가온전선이다시피 전선 우리나라의 3대 전선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력 전선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다음 주에도 또 갈 수 있는지를 볼까요? 자,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이 고점에서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바닥에서 나왔던 대량 거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적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 속도감은 떨어지겠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아까 보셨다시피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젤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 종목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바닥에서 상승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 상태에서 보시면은 자, 주봉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거래가 늘었지만 바닥에서 나왔던 이런 대량 거래에 비해서는 적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 물량이 다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5일선 부근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이 종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이틀 전이죠. 세계 최초 OS용 온디바이스를 만들었다. 이 맥킨토시라고 하죠. 우리가 IBM이라든지 맥킨토시 이렇게 나누는데 맥킨토시 컴퓨터에 들어가는 AI 프로그램, 이 온디바이스용 AI 프로그램을 출시했는데 그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제가 수요일날 저녁 생방송에서 설명드릴 때 폴라리스 오피스와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폴라리스 AI가 그날 상한가를 갔었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를 못 갔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폴라리스 AI보다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날 바로 24% 올라갔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똑같은 그룹의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어떤 쪽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했다면은 충분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서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폴라리스 쉐어테크라는 이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분을 53%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고 폴라리스 쉐어테크가 엔비디아 인세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면서 이 인세션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창업 테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AI 개발 키트를 제공해주고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엔비디아 프로그램입니다. 그 안에 폴라리스 쉐어테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고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자 폴라리스 오피스는 지금 구간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볼 때는 자 우리가 이런 구간을 보시면 되겠죠. 지금 최근에 다시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부터의 어떤 추세가 돌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주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10,00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아마 한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 시간에 이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어느 정도 조정권에서 영망치, 그죠? 네, 영망치 캔들에서 대량 거래가 실리면 이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닥에서 영망치 캔들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실렸을 때 그때부터 조정을 거치고서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AI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우리가 폴라리스 그룹 관련주를 열심히 잘 봐야겠죠. 뭐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뭐 기타 등등 관련주들을 같이 점프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폴라리스 그룹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많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CG트로닉스인데요. CG트로닉스도 결국은 AI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데이터 센터에 질화관련 전력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AI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나노기술원과 이 관련 전력 소자 연구 과제에 대한 그런 공동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바로 어제 상한가가 갔죠. 근데 이 종목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종목이 바로 수요일 날 제가 저녁 생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바로 이틀 만에 상한가를 간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바닥권에서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갈 수 있다는 내용들을 공개 방송에서 상한가 가는 원리까지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아마 공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게 상한가 간다는 원리에 의해서 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자 오늘 아마 공개 방송에서도 똑같이 상한가 가는 원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를 리뷰해드리고 또 2탄으로 상한가 갈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G트로닉스가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상장한 이후에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고 지금 구간에서는 AI와 관련된 전력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는 이따가 또 공개 방송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SNCNC인데요. 매각과 관련해서 키스토와 같이 이 그룹 관련주가 매각을 할 예정인데 그 뉴스에 의해서 어제도 굉장히 강세를 띠면서 장중에 21%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종목들이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의 바닥에서의 영망치 형태의 거래량들이 나왔다. 그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셨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형성되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바닥권에 1,700원에서 2,400원까지 올라와서 1,700원짜리가 700원 정도가 올라왔고 종가는 2,200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해서 또 다음 주에 공략을 해야겠죠. 자 주봉을 보시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핵심이 있죠. 영망치 형태의 캔들에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 그죠? 지난주는 어떻죠? 지난주에는 신고점을 돌파했는데
거래가 줄었죠. 네. 거래가 늘었다는 게 아니라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단순하게 거래량으로 출발해서 거래량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직까지 이 종목은 이제 출발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올라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스타트하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에브리봇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쪽보다 이런 로봇 관련된 사업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에 의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여러 개가 어제 상승을 했었는데 전부 다 움직임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로봇 관련주 하면은 뭐 삼익 THK도 있고 에브리봇도 있고 또 몇 가지 종목들이 또 있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근데 그런 종목들이 똑같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네,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호재가 나올 만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없다. 그리고 뭐 삼익 THK는 어제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에브리봇도 마찬가지로 어제 바닥권에서 시초가가 낮은 구간에서 스타트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근데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거는 상한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다시피 제가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자, 영망치 캔들이 나왔는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다. 그죠? 이거는 바닥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이 올라온 상태가 아니고 바닥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바로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 저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이런 구간을 우리가 노리는 게 가장 우리가 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이제 이게 어제 처음으로 올라왔지만 뭐 주봉상으로 봐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런 영망치 캔들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항상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 자, 주가가 올라가는 핵심에는 뭐가 있죠? 바닥에서 영망치와 대량 거래. 그죠? 바닥에서 영망치와 대량 거래가 나온 이후에 6주 연속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어요. 지난번에도. 똑같죠. 이런 구간이 똑같이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굉장히 강한 피크를 찍은 다음에는 올라가는 게 조금 움직임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위에 매물들이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 바로 에브리봇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삼익 THK라든지 뭐 다른 삼성전자와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방에서 여러분들께 뭐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무방에서 퀴즈를 맞추신 분들께 치킨 3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전선 관련주도 살펴봤고요. 뭐 반도체나 또 엔터 그리고 로봇 관련주까지 알차게 만나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시황 이야기도 좀 나눠볼게요. 우리 증시 요즘 어떻게 좀 흘러간다고 좀 생각하세요? 자, 오늘 이제 미국에서 뭐 5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보면은 심리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또 상승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줄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오전에는 굉장히 호재가 있다가 오후에 들어서 굉장히 그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의해서 증시가 혼주세로 돌아섰습니다.
뭐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과는 뭐 전혀 다르죠.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미국 시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우지수는 8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고 S&P와 나스닥은 지금 3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어쨌든 중간에 혼조세는 있지만 계속해서 추세 자체는 나스닥과 S&P가 우상향하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지수들 지표라든지 이런 종목 지표 내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5월 14일 날 우리가 4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있고요. 15일 날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있습니다. 이 CPI 발표가 아무래도 핵심이지 않을까. 다음 주에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내용들에 관련된 지표가 이런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경계감을 갖고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 뭐 지수 보면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시장을 견인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종목별 대응 최근에 제가 조금 전에 시간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던 그런 어떤 수급이 어떤 쪽에 몰려 있느냐, 돈의 어떤 흐름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력 설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게임주들, 네, 어제는 이제 게임주들도 반등이 굉장히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낮은 가격에 있는 그런 종목들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겠다.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도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피에 외국인들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4월에 주식과 채권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들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는 그런 종목들을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진짜 인플레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금리 인하도 시작을 하죠. 그리고 CPI와 PPI 대기 속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발표되면 흐름들 짚어드릴게요. 저희 이번엔 종목들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자, LS 에코에너지. 이 시간에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이 LS 전선 아시아였죠. 원래 작년에는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뀌면서 LS 에코에너지로 바뀌었는데 LS 에코에너지로 바뀌면서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시투리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회사가 원래 전선 아시아였기 때문에 이런 전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고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쪽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자, 지지난주에 상한가를 한번 갔었죠. 이 종목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 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한가를 4월 말에 상한가를 돌파하면서 5월 달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현재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력 인프라의 그런 수요가 확장되면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수급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1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약 한 300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 외국인들이 계속 집중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없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대략 우리가 39,0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49,000원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LS 에코에너지뿐만 아니라 LS 그룹 관련주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뭐 LS라든지 LS 네트워크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LS 머티리얼 그리고 아직까지 움직임이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LS 마린 솔루션 이런 것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연동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S 에코에너지 최근에 11거래일째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뭐 별달리 없다면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LS 그룹 관련주도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위원님, 저 이번엔 HLB 만나보겠습니다. 리보세라닙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네. 지금 뭐 상승세가 우리가 이제 중간에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저점에서 작년에 이제 12월 달부터 포착을 해서 계속 이 시간에 토요일 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FDA 승인까지 이제 바로 다음 주에 결정이 나게 돼 있는데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움직임이 달라질 것이다. 이제 고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물량들이 메이저도 물량이 다 빠져나갔나 아니면은 빠져나가지 않았나를 갖다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박스권 자체가 거의
한 달 넘게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FDA 승인이 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알테오젠에서 예를 우리가 들어드리면은 알테오젠이 머크와의 계약 이후에 그 이후에도 거의 뭐 150%, 20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HLB가 만약에 FDA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그만큼의 매출의 확장성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몇 조 단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시총 우리가 HLB가 전날 시총으로 보면 13조 8천억인데요. 만약에 영업이익이 2조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중국에서 난소암 치료제의 허가를 받고 그리고 그런 유방암에 관련된 우선 심사 약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도 내용들이 나왔는데 유럽의 의약품청에서 신약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소아 임상 계획이 있는데 이 소아 임상 계획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유럽 쪽에서도 심사 받을 때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그런 좋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유럽 쪽도 굉장히 좋은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서 대응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FDA에서 승인이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좀 뭔가 이제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간 내용들이 조금 차익 실현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FDA 승인이 나올지 어떻게 안 나올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FDA 승인 나올 때까지의 어떤 그런 기대감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FDA 승인이 나게 되면은 우리가 목표가를 대략 15만 원 정도로 우리가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LB 최근 한 달간 박스권 장세 이어갔는데 지금 다음 주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감 아직 살아있고요. 이 승인 여부에 따라서 대응 전략 잘 다시 한번 세워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젠백스 링크도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회사가 테슬라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최근에 중국 이슈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가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등했던 그런 구간이 바로 젠백스 링크가 4월 중순부터 반등했던 그런 구간인데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2월 달에 굉장히 강한 대량 거래들이 실렸습니다. 2월 달에 뭐 4,200만 주의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또 이 회사가 자율주행 쪽에 이제 강한 그런 강자가 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회사가 이제 합작법인을 만든 회사가 바로 이제 포니 AI라는 회사고 이 포니 AI라는 회사가 이제 중국 회사지만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굉장히 그 하이 클래스 그러니까 4단계 자율주행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베이징이라든지 상해에서 실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무사고 기록이 5천만 킬로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니 AI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상장 심사를 통과해서 미국에 이제 상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뉴스로 나왔죠. 그만큼 만약에 이제 포니 AI가 상장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자본 이 회사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자본 유입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포니 AI와 관련된 이 젠백스 링크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들어오든 아니면 뭐 구글의 자율주행이 들어오든 우리가 자율주행 쪽은 어차피 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율주행 쪽의 어떤 흐름 자체가 기술력이 뭐 퇴보할 일은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율주행 쪽이 확장 국면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쪽은 우리가 롱텀으로 볼 수 있겠다. 자, 젠백스 링크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2016년도에 7,200원이었던 그 주가가 지금 거의 바닥권에 500원대까지 내려온 상태고 지금 최근에 2023년도에도 거의 1,000원대 이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3,000원대 움직임은 굉장히 낮은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최근에 2개월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거래량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 5개월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종적인 상승세가 나왔을 때는 5,000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은 앞으로 이제 단계를 계속 이제 높여갈 거고 또 확장 국면에 놓여 있으니까 잘 흐름들 또 따라가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저희 다음 주 전략 세워볼게요, 위원님. 어떻게 한번 또 공략을 해볼까요? 네, 요즘에 이제 K뷰티가 굉장히 이제 확장성을 띠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이 가장 활발한데 최근에 움직인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이제 바닥에서 처음으로 올라오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츠 한불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모 회사가 원래 한불 화장품이었죠. 이 회사와 합병을 하면서 화장품 회사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K뷰티의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화장품 매출도 과거에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그 매출이 늘어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거의 주가가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뭐 아모레 퍼시픽버터에서 뭐 한국홀마, 뭐 기타 여러 우리 화장품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보면은 우리가 바닥권에서 영망치 캔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바로 이제 이츠한불이 어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바닥에서 영망치 형태의 캔들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매출이라든지 이런 쪽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쪽에 굉장히 다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굉장히 늘어날 거로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1,392억의 매출 그리고 81억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주봉상으로 한번 보면은 이 종목이 얼마나 바닥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작년 8월 달에도 2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13,950원이니까 거의 저점에 있고요. 2020년도에 고점은 거의 4만 원대였는데 지금 이제 바닥권에 뭐 거의 만 원대 살짝 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할 그런 종목이다. 자, 이건 가격적으로 이제 시가에 공략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13,000원, 목표가는 1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츠한불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 무방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위원님. 네.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돈의 흐름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거래량으로 승부를 보자 이런 내용들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생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 2개나 이제 상한가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상한가 가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미리 잡는 방법, 그 포인트에 대해서 1차로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리뷰를 하면서 2차로 우리가 상한가 갈 수 있는 포인트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유용한 매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재상 위원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무방도 이어집니다. 12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머니투데이 홈페이지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갔네요. 네. 자, 저희 다음 주에도 가득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